네, 안녕하세요. 리듬 타는 사나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레오파드 개코 브리딩에 대해서 제가, 포스팅을 했는데, 알을 채취하는 방법? 알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때마침 알을 낳은 녀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새는 안 보이겠지만, 일단, 어떻게 산란 중인 암컷들을 관리를 해주는가.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큰 쫙. 사실 산란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동영상을 찍어봅니다. 이 녀석이 산란을 한 것 같군요. 그 포스팅 할 때는, 그러니까 브리딩 관련으로 동영상을 촬영을 했을 때는 보시면 알이 있었지만 지금은 알이 좀 안 보이죠. 아마 알이 잘 안 보이죠. 그 이유는 산란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먼저 사육장 청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면 저는 밖으로 원DC 밖으로 나온 밀원들 같은 경우는 언제나 버려주기 때문에 버리겠습니다. 이제 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밑으로 봤을 때는 알 2개가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였는데, 찾을 때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2개 알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유정렌트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경험이죠. 약간 딱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이렇게 맑고 흰색으로 나오면 대부분 유정렌의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병원에 붙어있는 에코어스 같으면 이렇게
닦아내려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벽에 붙는 이유가, 천장에 붙는 이유가 이 녀석들이 땅을 파면서 많이 묻히거든요. 달라하는데 고생을 했으니까 먹이를 줘야겠죠. 끝납니다. 이게 보통 암컷들 알 낳는 걸 확인하거나 그렇게 되면 하는 형태거든요. 물그릇도 있고, 이곳에 습식은 시차도 있고, 그리고 먹이도 충분히 넣어주고 칼슘 급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알들은 지금 인큐베이터에서 돌고 있는 알들인데 한번 알들을 하나씩 점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어겠습니다. 사실 이게 포스팅 할 때는 아마 이어 붙어서 올라가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어한다고 하겠지만, 좀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동영상 촬영하던 게 끊어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알을 다시, 보통 때 같으면 다시 찍겠지만, 그렇다고 알을 다시 산란장에다가 집어넣고 다시 꺼내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총 6개 알이 있죠. 그리고 알 2개를 이렇게 보면 이게 펄라이트예요. 지금은 이렇게 마른 펄라이트인데, 이게 물을 뿌려주시면 이제 축축해집니다. 마치 반죽을 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이곳에다가 이렇게 2개의 구멍을 넣어줘요. 그 다음에 하나는 최대한 에코스를 많이 털어줄수록 좋지만, 털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관리가 끝납니다. 그리고 언제 산란하고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적어줍니다. 오늘은 12월 며칠이야? 26일? 크리스마스 타임. 12월 26일. 그리고 슈아텐과 텐저린 사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 텐저린이 이 텐저린과 다른 녀석이기 때문에 텐저린 2. 그래가지고 67번, 68번 알입니다. 딱 봤을 때 유정란 같아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느 순간 아무래도 슬슬 인큐베이터를 다시 가동시켜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렉사 육장만으로는 계속 해주기 공간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잠시만요. 네, 이게 원래 제가 쓰는 에그박스예요. 네, 여기다 한
알 20개 정도 이렇게 다다다다 놓고서 그 다음에 건식 인큐베이터에다가 집어넣는데, 건식 인큐베이터라는 건 인큐베이터가 총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습식 인큐베이터, 하나는 건식 인큐베이터. 습식 인큐베이터 같으면 보통 수중 히터로 하게 되는 인큐베이터거든요. 수중 히터로 하게 되면 장점이 습도 조절이 상당히 용이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습하기 때문에 환기를 제대로 못 시켜주면 곰팡이가 필 확률이 높죠. 아무래도 적당한 상온 이상의 온도에다가 습도가 높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기 상당히 좋은 요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건식 인큐베이터 같으면 전기장판 혹은 필름히터 이런 열원을 갖고 있는 물건을, 장판들을 넣어서 그 다음에 물들을, 그러니까 물을 그 인큐베이터 안에 넣는 게, 이거 붓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1.5리터 병 같은 거 있죠. 이런 병들을 물을 담은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같이 넣는 거예요. 몇 개를. 그 이유는 물이 비열이 높기 때문에 온도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건식 인큐베이터 같으면, 예를 들어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펄라이트를 새로 가져오느라고. 건식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습도 조절을 무엇으로 하느냐, 보통 질석이나 펄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 무게만큼 1:1 비율로 그 반죽을 하고 물을 좀 빼내면, 그러면 얘네들이 습기를 오랫동안 머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건식 인큐베이터에서 습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국내에서 건식 인큐베이터 쓰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건식 인큐베이터가 좀 왠지 모르게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곰팡이 비율도 그렇고. 네, 지금 0g이죠? 이거를 올려주면 이렇게 675g이라고 나와요. 674g, 5g. 여기 뚜껑 무게까지 이렇게 했을 때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물을. 그럼 이게 무게가 계속 상승하기 시작하죠. 물을 넣으면 이렇게 반죽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만져도 뭉치지 않던 것들이 이렇게 보면 뭉쳐있죠. 물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해서 총 836g이 됐어요. 836g이죠. 그리고 아마 이 정도 물을 넣었으면 아마 습도가 한 80% 90%는 유지가 될 거예요. 촉촉하다면. 그리고 이렇게 닫으면 897g. 하지만 이게 물을 뿌릴 때 뚜껑을 열고 아니 뚜껑을 닫은 상태로 물을 넣는 게 아니고 뚜껑을 낀 상태로 하기 때문에 알을 확인할 때도 그렇고 836g. 그렇다면 이 836g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고 836g을 이렇게 붙여 놓아줘요. 가운데든 어디든 간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물이 안에서 증발하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더라도 이 836g만 기억하면 이렇게 물이 빠져가지고 한 800g 되었다. 그러면 습도가 그만큼 낮아졌겠죠. 그럼 그때 836g만큼 836g만큼 물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물을 채울 때는 그때는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파여 있으면서 알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알들이 이 알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이 닿지 않게 이렇게 벽면을 타듯이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참 쉽죠잉? 네. 그리고 지금은 899g 되어 있지만 이건 어차피 뚜껑을 포함한 무게이기 때문에 836g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걸 제가 이렇게 836g이라고 해서 무조건 836g에 맞추는 게 아니고 적정한 자신의 에그박스에 펄라이트 또는 질석을 넣었을 때 그 무게를 재고 구멍을 몇 개 뚫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공기가 서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다 뚫려 있어요. 여기 5개, 여기 5개, 반대쪽 5개, 여기 가까운 쪽엔 3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까 며칠 전에도 그 브리딩에 대해서 올렸을 때 알 관리를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냐, 환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알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게 묻으시지도 마시고 한 반 정도만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아마 다음 알부터는 이걸로 집어넣어서요 건식 인큐베이터를 돌릴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알 좀 많이 보이고 그럼 그때 아마 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